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찾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충전하셨나요? 충전 많이 했죠. 네. 푹 쉬었습니다만 또 연휴 동안 딥시크가 등장하는 바람에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시장 자체, 국내 증시 자체가 바닥권이어서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했고요. SK하이닉스가 걱정을 했는데 역시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렸네요. 네, 오늘 그래도 걱정은 했지만 그간 충전해온 힘으로 오늘의 시장도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는 역시나 딥시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딥시크 참 많이 그동안 살짝 들어보긴 했던 이름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던 그런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중국의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죠. 지금 이 업체가 내놓고 있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미국 엔비디아 주가 폭락세를 기록했고, 또 오늘 국내 증시 SK하이닉스가 모두가 이제 급락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생성형 AI 시장 자체가 새로운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상태고요. 그런 가운데 저비용의 고효율의 이런 언어 모델,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엔비디아의 그 칩 자체가 최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상품이다 보니까 저가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엔비디아의 주가 폭락을 이끌어냈고, 그것이 하이닉스의 주가 급락으로 이끌어내면서 국내 주식 급락 장세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에 딥시크의 충격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오늘 동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역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호재로 강세를 기록했던 종목들, 반도체 섹터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밀렸고요. 또 반도체 종목들과 같이 올랐었던 전력 관련주들, 전선 관련주들,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들이죠. 이들 종목들도 모두가 동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저비용의 고효율의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반등세가 연출되면서 딥시크와 관련된 시장 분위기가 양극화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딥시크의 출현은 증권시장에 큰 호재는 일단 아니다라는 것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 자,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겠고, 오늘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무려 17% 가까운 급락대가 나타났죠. 급락대 소폭 반등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당일에만 거의 17% 가까운 급락이 나타났고, 오늘 SK하이닉스도 9%, 삼성전자가 2% 정도 밀리긴 했는데요. 그만큼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세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충격, 그리고 그에 따른 그 공포감들은 분명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딥시크에 대한 우려감들이 일단 아직은 그렇게 많이 걱정하는 시각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이겠고, 네. 자,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무려 1조 1,700억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 역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도가 집중된 부분하고, 또 환율이 1,450원까지 다시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딥시크의 출현은 분명히 국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그래도 선방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딥시크의 출현은 약간은 부담이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선방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슈는 계속해서 좀 꼼꼼하게 추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내일의 단서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아무래도 혼조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일단 그 연휴가 좀 지나고 나면은 증시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딥시크라는 예상치 않았던 변수가 등장하면서 네. 시장 자체가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시장 자체가 크게 급락하거나 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이런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시장 자체는 그동안 증시가 저점 찍고 조금 오른 상태이고, 한 상태에서 주가가 크게 밀리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딥시크와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금리, 미국이 이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만
금리 인하는 쉽지는 않은 상태가 좀 유지가 되고 있죠. 좀 길게 보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가 되고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것도 국내 증시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의 상방이 가로막힌 이런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악재는 분명히 선반영됐습니다. 딥시크와 관련된 악재도 상당폭 선반영된 부분이고 미국의 금리 동결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반영은 됐습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우리나라도 이달 말 정도에서는 이달 말과 다음 달 정도에서는 금리 인하와 내지는 추경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증시가 최소한 하방 경직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것에 또 위안을 좀 가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전반적인 장세는 지수 혼주 장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종목별 순환 랠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대장주였었던 조선주들이 급등세를 멈추고 약간의 혼주 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군들 중심으로 이슈가 있고 테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듯이 그런 순환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종목별 순환 장세에 계속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일봉 차트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현재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일단 시장 자체는 부진하긴 합니다만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겠죠. 또 코스피 지수 이제 2,400선 저점 찍고 2,500선까지 올라오고 나서 더 가지도 못하고 더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죠. 현재 상승 추세로 전환했고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과도 횡보세가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전형적인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횡보세인데 시장 주변 여건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강하게 치고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이 전개가 되면서 언젠가는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2월 중순 내지는 3월 정도에서는 주가가 우상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조 장세 속에서 종목별 순환 랠리에 대비돼 중기 관점에서는 지수의 점진적인 상승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딥시크가 워낙 뉴스를 뒤덮었다 보니까 네. FOMC에 대한 주목도가 조금은 낮아졌던 것도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스피 일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을 준비하는 횡보 단계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순서입니다. 먼저 수익률 탑5 바로 만나봐야겠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위를 달리고 있는 한화오션 현재 최고 수익률 95.8%, 이제 정말 세 자릿수 수익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이제는 6만 원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은 지난주에 매수 기회를 잠깐 내어주고 나서 계속해서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반등 시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약간의 그동안 오른 데에 따른 조정치고는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이죠. 일단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곧바로 상승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위치인 걸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 조선주들은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또 트럼프 입을 통해서 조선과 관련된 협업 가능성이라는 그런 어떤 뉴스가 또 모멘텀이 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멘텀이 등장하게 되면 자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은 곧바로 세 자릿수 수익률로 갈 수 있겠고요. 하나오션의 대장주 역할을 해내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현대인프라든가 한국조선, 현대중공, 현대임스 같은 이런 종목들의 반격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얘네들은 대장주로서 주도주로서 단기간에 올라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그 선두에 하나오션이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하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의 주가가 갈 때 더 갈 수 있겠고요. 이들 조선주들은 여전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강조입니다. 단파동,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출렁거리는 그런 과정이 연출되더라도 좀 멀리 보시고 긍정적으로 시각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거나 눌림 조정이 나올 때는 여전히 포트에 없는 분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군들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을 필두로 조선주, 잔파동이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수익률 극대화 해보겠습니다. 저희 개별 종목별 전략도 살펴봐야겠죠. 네, 자 하나오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을 계속해서 봐드리는 이유가 역시 이제 업종 대표주고 대장주 맥락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여타 종목에 대한 전략이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큰 포로 올랐다가 막판에 강보합선까지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5일이평선, 11일평선 중심으로 상승 추세가 상당히 강도롭게 살아있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죠. 보통 이렇게 강력하게 살아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섣불리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윗골을 달고 밀린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주식을 좀 많이 매도하는 이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약간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뭐 이런 종목은 지금 우리가 쫓아갈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는 전략이 분명히 맞다라는 측면이겠고, 앞으로 이제 충분한 조정이 나온다, 뭐 조정다운 조정이 한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 대장주 맥락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급드렸듯이 하나오션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살아있는 한 여타 조선주들도 갔다가 출렁거리는 과정들은 보이더라도 결국엔 후발주도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오션의 주가가 살아있는 선에서 만약에 후발주가 눌림이 주거나 후발주가 좀 더 밀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후발주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는 것도 또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한화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가는 결국엔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가는 여전히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량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팔거나 사는 그런 형태가 없기 때문에 관망세적인 흐름이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늘 동반해서 물량을 털어냈습니다만 역시 단기로 오른 상태로 약간 쉬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만약에 약간의 눌림이라든가 기관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는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역시 하나시스템도 여기서 아직까지 역시 보이는 전략이 좋겠고요. 약간의 눌림이 나올 때는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 ETF 관련주들이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참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가가 또 갭상승해서 7%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관계,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할 것처럼 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것이 중국 증시의 반등 장세를 이끌어내고 이것이 이제 ETF 관련된 반등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이제 밀당이 귀지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원하는 바를 끌어내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이용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국과 관계가 약간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중국의 강도 높은 경기 부양 대책을 보게 되면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갭으로 올라와서 약간 출렁거린 과정들은 연출되겠습니다만 이미 중간 바닥을 충분하게 다졌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나는 좀 더 긴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보겠다라는 분들은 약간의 눌림 조정이 나올 때는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한화오션 그리고 한화시스템까지 들고 가는 전략 저희는 가져가겠고요. 저희는 중국 시장 관련해서는 선점했습니다. 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은 저희가 어느 쪽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의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 K뷰티 이야기 다시 슬슬 나오더라고요. 뷰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계속 많이 나오는데 주가가 잘 안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들 관심이 없는 것이고요. 또 네. 이제 K뷰티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은근하게 부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라든가 로봇 관련주라든가 강세를 보이는 섹터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세가 묻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은근슬쩍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결국에 멀리 볼 때는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좀 더 주목해 볼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딥시크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종목 선정에 있어서도 좀 안전한 종목을 중심으로 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이제 화장품 수출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측면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프랑스가 1위고 우리나라가 2위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이 프랑스를 또 압도할 정도로 지금 1위까지 차지할 정도로 K뷰티에 대한 시장의 관심들은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화장품 관련주가 그동안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조정을 보고 바닥을 찍고 움직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K뷰티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측면이겠고요. 자, 여기다 이 회사 전체 매출액의 40% 정도까지 지금 매출이 해외 수출 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화장품 업체들이 해외 수출 쪽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맥락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도 무관한 종목이다 측면으로 보게 되면 순수하게 악재가 없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업황 해적이라는 재료를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지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이 20%가 넘고 또 일본과 아세아를 중심으로도 10%가 넘을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적자 규모가 좀 감소하는 형태. 여기다 중국이 만약에 경기가 살아나고 여기다 이제 K 한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요. 여기서도 또 이제 굉장히 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가져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이 회사가 이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판매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지난 2023년에 이제 9.94%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요. 2024년을 기점으로 영업이익률이 5.91%가 급증을 합니다. 그만큼 영업이익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주가 반등세가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림을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상의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너무나 좋습니다. 현재 주가가 완전히 대바닥입니다. 대체로 10만 원 선에서 중장기적으로 3중 바닥을 찍고 완전 대바닥을 찍은 종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는 대바닥, 진바닥 공략주, 대중 공략주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바닥으로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엔 뭐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미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가랑비어쩌는 랠리가 나오다가 또 어느 순간에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탄력이 붙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 구간 제가 보기엔 눌림목이 그렇게 많이 깊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129,7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밀릴 때 역시 저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11만 7천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긴 호흡으로 수익을 노릴 위치에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흐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니저님 정말 또 시장에 대한 공부가 계속 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 제가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매주 2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정규 무료 방송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뭐 무료 방송 안 했습니다만 그 연휴 전에 여러분께서 주목해 볼 만한 3선 종목까지 공략을 방송해 놨으니까 유튜브 가셔서 내용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서 제가 무료 방송 한번 진행할 겁니다. 내일 다음 주 화요일 날 3시 50분 무료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한규수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